이번 시간에는 2023년도 6회차 자 회계 2급 자 1번 문제부터 4번 문제까지는 모듈 관계없이 모든 모듈 공통적으로 출제되는 부분이죠. 자 경영혁신과 ERP 자 ERP 시스템 투자 비용에 관한 개념 중 시스템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 발생하는 전체 비용을 계량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은 3번의 총 소유 비용 자 토탈 코스트 오브 오너십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자 ERP 발전 과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거 틀리면은 시험 볼 생각을 하지 말아야죠. 자 MRP1, MRP2, ERP 확장형 ERP 되고 정답 1번 베스트 프랙티스 도입을 목적으로 ERP 패키지를 도입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할 경우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 베스트 프랙티스라는 거는 자 선진화된 비즈니스 프로세스 즉 우리 회사보다 더 앞서서 어떤 더 큰 기업들 예를 들어 뭐 스마트폰 하면은 뭐 애플이라든지 우리나라는 삼성이 있죠. 자, 이런 기업들이 먼저 시행착오를 쭉 겪어요. 현재까지 가장 최적화된 그런 프로세스들을 자 ERP를 도입하면서 우리가 그거를 싹 이렇게 빨아들이는 거죠. 자 마치 영양가를 쭉 빨아먹듯이. 그래서 ERP를 도입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BPR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BPR은 뭐죠? 갈아엎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던 좀 잘못되고 조금 효율적이지 못한 그런 프로세스를 완전히 갈아엎는 거예요. ERP를 도입하면서 BPR을 탁 통해서 갈아엎어서 이제 최적화된 프로세스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BPR하고 ERP는 항상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얘네 두 구축을 병행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ERP 패키지를 먼저 선택하고 거기에 맞춰서 BPR을 추진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먼저 볼게요. BPR을 실시한 후에 이에 맞도록 ERP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이 되겠다. 어쨌든 BPR이랑 ERP는 어쨌든 같이 가야 되는 건 맞는데 가장 좋은 거는 BPR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ERP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 이 4번이 가장 최고예요. 그래서 땅을 먼저 갈아엎어요. 땅을 먼저 갈아엎은 다음에 ERP라는 씨를 심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틀렸어요. 기존 업무 처리에 따라서 ERP 패키지를 수정하는 거 아니죠. 기존 업무 처리를 그대로 할 것 같으면 ERP를 왜 도입하냐 그런 것이죠. 3번이 완전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조건 BPR 하려고 ERP를 도입하는 거예요. 4번 클라우드 ERP 특징 혹은 효과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 맞고요. IT 자원 관리의 효율화와 관리 비용 절감 맞아요.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설치 가능 아니죠? 어플리케이션을 왜 설치하냐는 얘기다. 클라우드라는 거는 원래 그 네이버 클라우드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마이박스로 바뀌었죠. 저도 이거를 애용하는 사람인데 여기다가 데이터를 저장해요. 뭐 ERP 기출 문제도 저장하고 ERP DB도 저장하고 뭐 ERP 프로그램 만든 놈 패 죽여야 되는 그 ERP 메인 프로그램도 겁나 저장하고. 그래서 제가 뭐 강의하는 이진 아카데미라든지 아니면 저희 집이라든지 아니면 뭐 커피숍 뭐 카페 뭐 어디 가든지 어쨌든 그때그때 내가 필요한 자료들을 다운받을 수 있는 것이죠. 클라우드라는 거는 그래서 별도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죠? 옛날처럼 뭐 외장하드 막 그지 같은 거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별도로 뭐 소프트웨어 같은 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런 거 3번이 틀고 원격 근무 환경 구현을 할 수가 있죠. 내가 집에서 일할 때도 필요한 이런 자원들을 바로바로 다운받을 수 있기 때문에 4번도 올바른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5번부터는 전공 문제예요. 자 지금 ERP 회계 2급이기 때문에 회계 문제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단 기업 실체가 있다. 여러분 삼성전자 보신 분 있으세요? 삼성전자 깃발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삼성 뭐 뉴스 같은 데 많이 나오죠. 삼성전자 건물 봤어요. 막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삼성전자가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들 삼성전자라는 건 없어요. 근데 실체가 있다고 치자. 있다고 가정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걔는 웬만하면 망하지 않고 계속 간다 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가기 때문에 자 기간별 보고의 가정. 그래서 최소한 1년에 몇 번? 1년에 한 번 이상 재무제표를 겁나 만들어서 보고를 해야겠다. 뭐 세금 문제도 있고 관련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이상. 근데 현금 순환 과정 이런 건 없어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다음 보기 자료를 참고하여 기초자본이 얼마인지 겁나 계산하시오. 자 이거 많은 사람들이 거의 공식으로 이럴 거예요. 그렇지만 제 철학은 자 눈으로 보는 게 왔다다. 자 문제를 풀든 실무를 하든 눈으로 보면서 확인하면서 따라가면서 풀어야 돼요. 이거 공식 외우고 앉아 있으면은 이거 틀린 거예요. 실무 와서도 생각이 안 나요. 뭐 써먹을 수가 없어요. 자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짧은 영상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고 오시죠.
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례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최씨 아저씨는 작년 말 퇴직금으로 30만원을 받았다. 편의점을 열기로 결심을 하였다. 퇴직금으로 받은 돈 30만원과 은행에서 대출대 받은 돈 20만원 편의점을 거무나 차렸다. 자기 돈 30만원, 빌려온 거 20만원, 총 50만원으로 편의점을 차린 거죠. 왼쪽에는 기초의 재무상태표, 오른쪽에는 기말의 재무상태표. 이 둘을 이어주는 게 바로 손익계산서예요. 기초자산이 50만원, 그죠? 아까 전에 아저씨가 50만원짜리 편의점을 열었다 그랬잖아요. 기말자산은 80만원, 자산이 좀 늘었어요. 기초부채 20만원, 총 수익은 1년 동안 100만원, 그 다음에 총 비용은 70만원. 아저씨가 퇴직금으로 받은 돈, 아저씨의 돈이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관심사는 뭐냐? 아저씨 돈이 얼마가 될 것이냐? 이익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30만원을 벌어들인 것이 되겠다. 자기 돈 30만원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30만원 벌었어요. 그러면 기말의 아저씨 돈은 얼마가 되겠죠? 60만원이 되어야죠. 바로 이익이 아저씨의 돈과 합쳐져서 기말의 아저씨 돈은 60만원 되는 거예요. 자, 보셨죠?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자, 기초자본이 얼마인지 겁나게 구하시오. 자, 기초자본. 방금 전에 제가 사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씨 아저씨가 퇴직금 받아서 편의점 차릴 때 자기 돈이죠. 자기 돈. 자기 돈을 30만원 투입했었죠. 여기 얼마인지 구하시오. 자, 이렇게 1월 1일날 편의점을 차릴 때 기초 BS가 있다면 1년 동안 열심히 편의점 운영한 다음에 기말 BS가 있겠죠. 자, 이 둘을 연결해 주는 게 바로 손익계산서다. 그래서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하면 이렇게 이익이 계산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아저씨가 자기 돈으로 편의점을 차렸는데 이익이 발생하면은 아저씨가 돈 벌었으니까 돈이 늘어날 테고, 손실이 발생하면은 아저씨 돈이 줄어들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자본이에요. 자본. 자본이 어떻게 변동하는가. 자, 총 수익은 800만원. 편의점 운영에서 800만원 벌었고요. 그 다음에 비용은 500만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기말 자본은 400만원. 자, 이렇게 큰 틀에다가 금액만 넣으면 끝나요. 자, 그럼 이익 구할 수 있겠죠. 아, 편의점을 통해서 300만원 벌었구나. 그럼 놀라운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아저씨가 최초에 자기 돈 얼마만 투입했냐? 100만원 투입했는데 겁나게 300만원 벌어서 아저씨 돈이 400만원 된 것이다 라는 얘기다. 거의 뭐 사채 같은 거 한 거죠. 자, 그렇다 치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절대 외우지 마세요. 보면서 하세요. 7번 손익계산서의 반영 항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기 주처분이익, 자본잉여금, 매도관을 준건 평가손익, 기타, 포괄손익, 누계, 둘 다 자본 항목이죠. 유수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맞아요. 이거는 비용이죠. 손익계산서, 비용. 맞고요.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 무형자산이죠. 그죠? 특허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보기는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회상거래는 거래 내재된 원인과 결과를 차변 왼쪽 요소와 대변 오른쪽 요소로 나누어 이중으로 기록하게 된다. 거래의 이중성이죠. 정답은 4번. 자, 다음 9번 문제.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회계상 거래는 분개를 해야 되는 거지. 자, 회계 처리를 해야 되면 그게 바로 회계상 거래다. 자, 영업장에 사용할 공기청정기 구입 계약을 하다? 아니죠. 차량이 필요해서 주문하다? 아니죠. 신입사원 채용하고 매년 300만원 지급하기로 근로 계약만 했다? 아니죠. 장마 폭우이나 홍수 피해로 회사 창고에 보관 중인 상품의 손실이 600만원 겁나게 발생했다. 네, 비가 와가지고 예를 들어 설탕 만드는 회사인데 설탕이 막 600만원씩 녹았어요. 그럼 분개해야죠. 재해 손실? 자, 재해 손실 600만원. 대변은 상품 600만원 이렇게 됐죠? 자, 다음은 10번. 자, 벌써 10번이요. 보기의 거래 차변 계정 과목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영업용 화물차에 대한 자동차 세를 납부하다. 자, 세금이니까 세금과 공과가 되겠네요. 자, 1번, 3번 제껴. 개인사업자, 사장 개인의 생명보험료를 겁나게 지급하다. 보험료는 뭐야? 갖다 버리시고요. 밑에도 보험료라고 써놨네. 자, 이거 보험료겠죠? 아니에요. 사실은 이 문제는 내면 안 되는 문제거든요. 이거는. 왜냐면 우리 방금 전에도 살펴봤듯이 자본 항목에 방금 뭐 자본잉여금, 뭐 기타 포괄손익 누계, 자본조정 막 이런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자본을 5가지로 나눠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 이익잉여금. 이거는 법인 기업이에요. 제가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최 사장님 사례 기억나시죠? 그게 개인 기업이거든요. 저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개인 기업을 사례했던 건데, 개인 기업은 자본이 자본금밖에 없어요. 아저씨 돈, 최씨 아저씨 돈 그냥 딱 이렇게. 그래서 최씨 아저씨가 출자라고 하기엔 좀
거시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 편의점에다가 돈을 내놓는 게 자본금이고, 만약에 인출을 한다. 개인기업은 가능해요. 편의점에 최씨 아저씨가 와가지고 알바생한테 야, 나 지금 결혼식 가는 중이니까 20만원만 줘봐, 얘기할 수 있어요. 자본금을 차감하는데 인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그냥 쓰는 거죠. 정답은 2번이에요. 출자하면 자본금, 다시 인출해 나가면 인출금. 근데 계속 출제되는 게 법인기업인 마냥 자본을 이렇게 5가지로 나누고 거기에 대해서 겁나게 물어보면서 개인기업에 대한 얘기를 출제하면 안 되죠, 사실은. 참고로 법인기업의 대표는 이렇게 돈 빼가면 큰일 나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갑자기 와가지고 야, 나 결혼식 가는데 20억만 줘봐. 다음날 포털사이트나 뉴스에 대사 특필 되겠죠. 뭐 배임 횡령 막 알고 보니까 회사 돈 자기 맘대로 써 막 이런. 법인기업은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개인기업이나 가능한 거지. 어쨌든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일반문서의 신한은행부터 차입한 장기차입금 1000만원에 대한 만기일 포기가 취소를 한다. 설명보고 기말 2023년 12월 30일 기말이네요. 네, 기말에 대변인 개최를 고르시오. 자, 대한민국 은행으로부터 어쨌든 아무튼 겁나게 오래전에 차입을 했는데 만기일이 언제 도래요? 내년이죠. 자, 그래서 말 그대로 장기차입금. 자, 차입했을 때부터 지금까지는 비동부채였어요. 1년 넘게 갖고 있다가 천천히 갚아도 되는 거. 근데 지금 2023년 12월 31일, 자, 기말 현재로 봤을 때는 내년 7월에 갚아야 되기 때문에 1년 이내가 됐죠. 요거를 유동성 대체를 해준다 그래요. 그래서 장기차입금이 지금 대변에 있는 상태죠, 지금. 차입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대변에 계속 미치어 있는 애를, 자, 차변으로 패주게, 장기차입금. 자, 얘는 더 이상 장기차입금이 아니에요. 자, 비동부채가 아니라 유동부채요. 정부 이용자들이 오해할 수 있잖아요. 아, 이거 천천히 갚아도 되는 거보다. 근데 알고 보니까 내년에 7월에 갚아야 되네?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자, 요 유동부채요. 장기적 이득에서 장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 유동부채인 유동성 장기부채로 겁나게 대체를 해주는 것이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안 나오는 문제가 나오네요. 유동성 대체. 자, 12번. 보기 기업 니은의 회계 계정권이나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김 부장, 회사에서 지난달 지랄의 외상 매입금 100만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회수했습니까? 너 회사 안 했으면 패 죽여. 박대리, 네 부장님, 70만원은 어무로 30만원은 타임반응 수표로 받았습니다. 자, 어무로 받았기 때문에 받을 어무로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타임반응 수표는 나한테 현금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번. 단기 시세차익의 목적으로 구입한 타회사 발행의 주식을, 풀 때마다 느끼는 건데 좀 어떡하죠? 뭔가 표현이. 주식을 결산 시 재무제표 표시 항목은 무엇인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자, 아무튼, 자, 유가증권이죠. 다른 회사의 주식을 단기 시세차익 목적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정답은 이번에 단기 유증권이 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알아듣는 게 신기하죠? 자, 14번. 보기는 주식회사 생산성의 2023년 12월 31일 수정전 합계전 시산표 1분입니다. 보기 참고하여 결산순이익 분기로 매출채권 잔액의 2%를 대선 추정할 경우 차변 계정 감가 금액으로 오른 것은, 자, 매출채권에 대해서 2%를 대선 추정할 경우, 자, 설정을 하는 것이죠. 기말의 설정. 대선 충당금 설정해라. 자, 이거는 그냥 합쳐서 하시면 돼요. 바드럼이나 외상매출금 두 개를 합쳐서 매출채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 매출채권 총 750만원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두 개 대선 충당금 현재 잔액이 얼마냐? 자, 7만원과 5만원이기 때문에 12만원 되겠네요. 자, 뺄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빼가지고 장부에는 장부가액으로 얼마 이렇게 써있는 거죠. 750만원에서 얘는 빼가지고, 자, 우리 지금 해야 되는 거는 매출채권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요거를 바꿔줘야 되는 것이죠. 자, 요 2%를 계산해 보시면 15만원이 나오거든요. 지금 현재 대선충당금 잔액은, 자, 12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죠. 저는 이걸 목표금액이라고 그래요. 있어야 되는 거, 2%만큼 있어야 돼요. 15만원만큼 있어요. 잔액이 부족합니다. 삑. 그래서 플러스 3만원. 대선충당금 지금 3만원만큼 증가시켜야 되죠. 자, 대선충당금은 대변 항목이기 때문에 대변에 대선충당금 3만원 써주고요. 왼쪽에 비용 자리가 비는데 그냥 대손상각비죠. 자, 매출채권이니까 그냥 대손상각비 3만원. 만약에 미수금이나 선급금 등등 기타 채권이었다면 기타의 대손상각비인데 지금 매출채권이니까 대손상각비 3만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겁나 쉽군. 얼마시오? 자, 15만원. 자, 15번. 일반 기업의 기준으로 유가증권 취득원가를 겁나 구하시오. 자, 당근유증권으로 분류된 주식 2000주를 주당 5,000원에 취득했다. 2, 50, 1000만원이겠네요.
그 다음에 수수료 50만원, 증거거래세 30만원. 겁나게 지급하였다. 자, 두 개 합치면 80만원이기 때문에, 취득부대 비용 합치면은 1080만원이니까 정답 4번이겠죠? 아니다, 라는 얘기다. 다른 모든 자산의 취득부대 비용은 해당 자산이랑 합산해서 회계 처리해줘야 되지만, 단 하나의 예외가 있죠. 단기매매증권의 경우는 별도의 수수료 비용으로. 자, 회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 판관비의 영업의 비용이에요. 900번대 영업의 비용이에요. 그래서 얘는 비용 처리하는 것이고, 자, 취득원가는 1000만원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건물 취득가액 5천만원, 내용연수 20년, 잔존가 10%를 자, 정액법에 의해 생각하면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자, 언제 취득했는지 아무 얘기 없으니까 월 상각은 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얘기다. 자, 취득가액 빼기 잔존가치. 자, 10%니까 500만원이죠. 나누기 내용연수 20년. 자, 하면은 225만원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액법 정도는 기본으로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자, 다음은 17번 문제. 보기에는 생산성의 자산과 부채 관련 자료이다. 생산성의 순자산. 자본은 얼마인가? 네, 자본을 다른 이름으로 순자산이라고 부르죠. 자, 그냥 BS에다가 그냥 요거를 쭉 이렇게 열거를 하시면 나머지가 자본이 되겠죠. 자, 재무상태표. 외상매출금. 자, 여러분 이런 이름 같은 거 쓰지도 마세요. 그냥. 자산이죠. 80만원. 당조예금 자산 5만원. 미수금도 자산 9만원. 단기세금은 부채니까 29만원. 예수금 부채 14만원. 지급업도 부채 6만원. 현금 16만원. 단기대역은 11만원. 계산기를 쭉 두드려 보시면은 121만원. 부채는 계산하시면 49만원. 그래서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은 저 자본은 72만원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자, 18번. 보기 상황에서 단기의 재무보고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결산시까지 수수료 미수분 50만원이 미계산되어 있다. 자, 우리 발생주의 회계 처리 때문에 등장하는 두 가지 개념이 있죠. 바로 이연과 발생. 혹은 뭐 ERP에서는 예상이라는 말도 가끔 쓰는데 ERP에서는 예상이라고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이연은 돈 먼저 주고받은 거예요. 자, 수수료 미수분 아직 미수죠. 미수. 지금은 돈 먼저 주고받은 게 아니라 나중에 주고받을 거기 때문에 발생이에요. 발생은 쉽다. 지금까지 돈 아직 안 주고받은 거 그것만 자꾸 회계 처리하시면 돼요. 수수료를 수령한다는 얘기는 수수료 수익이죠. 대변의 수수료 수익 50만원 이렇게 하고, 사변은 미수수익이라는 자산이죠. 나중에 받을 돈이니까 자산이 맞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미수수익이라는 자산은 과소죠. 수수료 수익이라는 수익도 안 했으니까 과소예요. 자, 일단 1번 칠게요. 영향 있죠. 자산 과소, 자산 과소. 자, 과대 3번도 칠게요. 그 다음에 수익 과소. 자, 수익 과소 2번 칠게요. 과소, 과소.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쌤, 자본이 왜 과소예요? 여기 자본 없는데요? 자산이랑 수익인데요? 자, 우리 수익에서 비용을 겁나 차감해서 이익을 계산하는데, 손익계산서에서 그게 어디로 흘러간다? 자본 항목 중에 하나인 이익이익연금으로 흘러가더라고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그 재무제표간 상관관계, 최씨 아저씨 문제가 완전 자본의 본질을 깨뜨리는 거거든요, 그게. 자, 이익 나면은 아저씨 돈이 자본이 늘어났잖아요. 그 중에서도 엄밀하게 따지면 이익이익이 늘어나는 건데, 자, 수익이 과소예요, 지금. 50만원만큼 수익을 적게 잡았어. 그러면 이익도 줄어들어요. 이익이익금 자본 항목으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자본도 적게 계상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본도 과소가 된다는 얘기다. 자, 19번. 기말 결산 시에 임대료 선수분을 계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순이익이 10만원이었다. 보기 자료가 즉 임대료 선수분을 계상할 경우 단기순이익 변동은 어떻게 되겠는가? 자, 선수? 먼저 수령했다? 2년이에요. 내년치까지 돈을 먼저 받은 것이죠. 방금 전 문제는 발생이었는데 지금 2년이에요. 자, 이걸 계산해봐라. 월 1일날 임대료 1년분 15만원을 현금으로 겁나 받았다. 자, 그러면은 일단 분석을 해볼 때, 자, 올해 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8개월이죠. 그 다음에 내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4개월이죠. 이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올해치는 임대료가 맞아요.
지금 돈을 15,000원 받았는데 이거 이 중에서 8개월치는 임대료가 받고요. 그 다음에 내년 거는 선수죠. 선수 먼저 수령한 거죠. 아직 건물 같은 거 빌려주지도 않았는데 돈만 먼저 받은 거 아니에요? 내년 시는. 자, 결산 기말에 임대료 선수분 5,000원을 계상하지 않았다. 자, 땡큐죠? 계산하지 말아라. 네. 뭐 12분의 4, 뭐 12분의 8 하지 말아라. 일단 회사가 돈 줬을 때 회사가 현금 15,000원 겁나 받으면서 아무 이익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 임대료 또는 선수 수익 중에서 선택해서 처리할 수 있는데 아무 이익이 없으니까 그냥 임대료 수익으로 딱 치자. 15,000원. 두 번째, 이거를 이제 결산 수정 분기를 하는 것이죠. 자, 결산 수정 분기를 하는 이유는 회사 분기가 무조건 틀렸기 때문에 자, 이 임대료를 취소를 시켜줘야 돼요. 회사가 틀렸으니까 결산 수정 분기를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수정이 맞았습니다. 자, 틀렸기 때문에 야, 너 임대료 15,000원 아니야. 취소해. 그래서 자, 임대료의 일부를 차변을 끌고 와서 패 죽인 다음에 자, 일부를 상기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선수 수익으로 대체. 자, 상대 계정인 선수 수익으로 겁나게 대체하기다. 자, 금액이 관건인데 지금 임대료를 패 죽이는 상황이죠. 임대료 15,000원을 일부러 상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임대료를 취소할 때는 임대료의 반대 계정인 선수 수익의 금액을 적어주는 거예요. 자, 임대료를 취소해주는 상황이니까 임대료가 아니라 반대인 선수 수익. 그래서 선수분 5,000원이다 라고 문제에서 줬죠. 너네 계산하지 마. 귀찮으니까. 내가 계산해줄게.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자, 임대료를 5,000원어치를 겁나게 패 죽이게 된 거니까 자, 수익이죠. 수익이 감소하니까 단기순이익이 5,000원만큼 겁나 감소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저는 요거를 다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려고 다 해봤는데 그냥 바로 단기순이익 5,000원 감소하겠네 할 수도 있어요.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자, 20번 자본 조정 항목은 자본에 가산되거나 자본은 대변 항목이기 때문에 자본이 늘어난다? 대변이요. 차감하는 형식 자본 대변 항목이 차감된다는 거는 차변이에요. 선택지 중 성격이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 야, 고급진 하나 나왔다. 야, 재밌다. 선택지 감자 차손 차변이죠. 자기주식 차변이죠. 주식명 선택권 여러분한테 생각할 수 있지만 대변이에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차변이죠. 그래서 자본 조정 항목은 차변일 수도 있고 대변일 수도 있는데 지금 정답은 3번이 되겠다라는 얘기다. 주식명 선택권 생성할 수도 있는데 다른 항목도 다 알 수 있죠. 감자 차손 자기주식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자, 얘네들이 차변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친구들 안녕.